안녕하세요. 최인우의 논리라디오 15번째 이야기입니다. 벌써 코앞으로 다가온 6월 모의고사. 미니 수능이라고 불리우는 만큼 많은 수험생들이 사활을 다해 준비하고 있고 또 6월 모평 관련한 고민 상담과 커리큘럼 상담도 많아지는 때입니다. 평가원과 첫 대결, 첫 시간인 국어. 호기로운 기세로 당당하게 제 실력 펼칠 수 있게 오늘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결과를 멋있게 성취한 선배들의 사연들을 가져왔습니다. 모두들 좋은 기운 가득 충전하시고 6월 모평 잘 끝내고 오시길 바래요. 논리로 해군사관학교 우선선발 합격. 말해 뭐하나요? 당장이라도 이노쌤 연구실에 달려가서 최인호 선생님께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불안과 공포. 작년에 공군사관학교 1차 시험에 정말 커트라인 최저로 합격했지만 2차 시험에서 떨어졌었습니다. 다시 재수한다고 해도 1차 시험에 붙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 불안의 원인은 매번 점수가 엎치락뒤치락거리는 국어와 영어였어요. 논리라는 무기. 작년 수능이 끝난 후 이노쌤의 유튜브 강의를 잠시 맛보았었고 그 매력에 푹 빠져 저절로 이노쌤 강의에 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논리를 처음 접했을 때의 그 경험은 정말로 황홀했습니다. 이게 무장이고 이게 무기였습니다. 무슨 지문이 닥쳐오든 논리라는 무기만 들면 격파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한 체득이 되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진정한 국어 공부. 최인호 선생님께서 가끔 강의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가 논리라는 것을 충분히 몸에 습득한다면 한두 달 국어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냥 문제를 보면 저절로 몸이 기억하면서 논리로 답을 쉽게 푼다고. 저는 이것이 진정한 국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으로 푸는 것? 그것은 한두 달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그 감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리라는 것은 탈부착이 가능한 장착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 체계적인 시스템만 따라간다면 공복 기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어느 정도 논리라는 것과 친숙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잠시 국어 공부에 손을 놓았었어요. 사관학교는 국영수 3과목을 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수학에만 몰두하기도 했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만 다시 국어 공부를 하면서 시험에 대비했습니다. 국어를 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영어. 영어는 최인호 선생님께서 만드신 첫 문장의 비밀, 딱 이 한 것만 가지고서 공부했습니다. 물론 저와 똑같이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머진 국어랑 그냥 아예 똑같거든요. 오히려 사관학교 시험에서 국어보다 영어 점수가 더 잘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국어만 해도 영어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사관학교 준비 기간 동안 영어를 공부했던 기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국어만 했더니 영어도 잘해지는 것이. 해군 사관학교 1차 시험부터 우선 선발까지. 이번 사관학교 국어는 우선 비문학들이 문학 포함하여 50분 안에 푸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비문학 지문 길이 자체가 길기도 했고 추론 문제들이 아닌 대부분 눈으로 쫓아 푸는 문제들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독서의 정석에서도 배웠다시피 문학부터 차분히 다 풀고 비문학 1지문을 버린다는 느낌으로 풀었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더 어려울 게 뻔했거든요. 그래도 지문 한 개를 날린 것 같아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교시 영어 영역을 풀었습니다. 그냥 휙휙 풀리더군요. 영어는 너무 쉬웠습니다. 3교시 수학까지 마치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3과목 총점 평균이 제가 받은 점수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이 정도면 1차 시험 합격은 무조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1차 합격 후 2차 시험 체력 검정도 만점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선 선발로 마무리. 논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2차 시험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최인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년 수능이 끝난 뒤부터 7월 31일까지 저는 최인호의 논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도 논리와 함께 수능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최인호 선생님을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9평 4등급에서 논리로 수능 1등급 91점 받았습니다.
국어 매기기가 두려워 미루고 미루다 오늘 매겨봤는데 91점 뜨는 걸 보고 한동안 계속 이게 왜 내 점수야? 진짜야? 이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선생님 말씀처럼 문학에서 답인 선지가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논리상 당연히 아니지. 이상한데 싶은 선택지 먼저 가보며 답을 쳐내다 보니 수능날 오히려 시간이 더 단축되는 경험을 실제로 하게 되네요. 정확하게 20분 만에 완료지었습니다. 비문학에서도 정말 정리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지문은 다 읽지 못했지만 서론과 초반부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마지막 단락, 마지막 흐름에 집중하다 보니 답이 얼추 추려져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운이 좋았던 부분도 분명 있지만 논리가 없었다면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저는 열심히의 배신이라는 말을 여실히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국어 공부를 하면서도 참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하고 있던 학습 방법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정말 우연히 선생님의 강의를 접하고 논리를 배워가며 점차 제 학습 방향에 확신이 생겼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수험생활까지 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에서도 논리를 적용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최인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열심히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루 순공 15시간 때리면서 공부했던 고3의 저에게 열심히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주었지만 수능에서는 6등급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의 배신은 비단 저의 문제만이 아닌 듯합니다. 자신의 노력 부족을 탓하면서 더욱 열심히를 외쳤던 수많은 고3들, 재수생들, N수생들이 열심히에게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쌓고 있는 비문학 지식들, 문학 작품들, 문법 지식들이 수능에서 나올까요? 만약 운 좋게 그것들이 문제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완벽한 기억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결국 열심히란 자신의 수능 국어를 운에 맡기겠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심히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삼수생인 저는 그 길을 최인호 선생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선생님께서 시키신 것들을 따라서 1등급 100분이 98%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문학과 문학 영역에서 최인호 선생님이 시키신 것들과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문학, 기본 강의와 비문학 스파르타. 고3 때 선생님의 비문학 기본 인강을 수강했던 적이 있어서 재수 때에는 기본 강의를 듣지 않았고 또 하필이면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와버렸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던 제가 제 실력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읽기가 된다는 착각을 가지고 공부한 저는 결국 재수의 수능에서 4등급의 성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본을 돌려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제멋대로 하던 재수 때와는 달리 삼수를 할 때에는 선생님이 시키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기본 강의를 3번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비문학의 시작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A는 B다. 서론의 역할, 서론 유형, 접속사, 영역별 글쓰기 패턴 등의 글쓰기 논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논리가 보이기 시작하니 어떤 글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를 내는지, 정답은 어디에서 만드는지, 보기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등의 문제 출제의 원리가 보였습니다. 한편 최인호 선생님께서는 비문학 스파르타를 꼭 들으라고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저는 스파르타 강좌 시리즈의 단계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상 2단계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스파르타 2단계에서는 수능보다 쉬운 지문이 실려 있어서 저 같은 초보자가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하는 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또한 논리가 맞지 않는 기출 지문들이 꽤 실려 있기 때문에 글의 비논리적인 부분을 스스로 찾는 연습을 하고
강의를 통해 확인받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3단계에서는 완성도가 높은 수능 지문들을 통해 더 확실한 논리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4단계에서는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지문들이 실려 있는데요. 4단계를 시작하니 2, 3단계가 쉬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게 무엇인지, 비문학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준에 맞는 단계별 수업 덕분에 비문학 고득점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수능에서는 철학 지문은 3분 만에 끝냈고 6문제짜리 긴 지문, 비록 이해는 못하였지만 문제만은 맞출 수 있었습니다. 문학, 기본 강의와 문학은 비문학. 선생님께서 문학 기본 강의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론, 문학 작품의 범주를 숙지했습니다. 평소에 공부할 때에는 이론을 통해 지문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한 작품을 풀고 나서 그 작품이 이론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때마다 하나하나 분석하다가 보니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학의 패턴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 문학은 비문학이라고 선생님께서 칠판에 종종 적으시곤 하는데요. 비로소 그 뜻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수능 문학이라는 단어를 보면 떠오르는 해괴한 이미지가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수능 문학이라는 상상 속의 괴물을 문학은 비문학이라는 논리를 통해서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문학은 비문학의 의미는 문학 작품에 매달리지 말고 문제에서 제시된 것들의 논리관계를 생각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서 저는 문학 작품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작품 그 자체보다는 문학의 패턴, 보기와 선택지, 다른 문제들, 함께 묶인 작품들 간의 범주 모두를 생각했습니다. 처음 보는 작품이 절반을 넘었지만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니 지문을 다 읽지 않고도 문학 작품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범주를 파악하니 정답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논리적 범주를 우선시하였더니 지금껏 공부해 본 적 없는 작품이 나왔음에도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로써 벌은 시간을 내용일치를 묻는 소설 문제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문학의 패턴과 논리 관계가 결국 문학 만점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문법, 기본 강의. 문법 문제가 왜 최고 오답 유형 5위 안에 들어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저는 공무원 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어서 공무원 국어 강의도 들어봤는데 거기에서는 문법만 40시간을 넘게 가르칩니다. 이 또한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최인호 선생님의 문법 강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문법은 쉽고 정확한 데다가 강의는 10시간 만에 모든 원리가 끝납니다. 문법이 최고 오답 유형의 하나이고 시간을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최인호 선생님의 문법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기본 강의에서 수없이 반복하시는 관계를 보는 것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강의들에선 뿐, 대로, 만큼, 바, 대, 지를 의존 명사로도 사용되고 보조사로도 사용된다고 말하면서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러나 최인호 선생님께서는 뿐, 대로, 만큼, 바, 대, 지 따위의 암기성 나열을 일제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선생님께서 X와 뿐의 관계가 뭐뭐해서 의존명사네, Y와 뿐의 관계, 뭐뭐해서 보조사네 와 같이 문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하실 뿐입니다. 문법 문제집은 1도 풀지 않고 그 시간에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돌려봤던 저는 수능 시험장에서 문법 5문제를 4분 내에 끊었습니다. 현대 문법은 문제 보자마자 바로 답 골랐습니다. 고전 문법은 바로 그 최고 오답 유형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보고는 어이없이 쉽다는 생각에 행여나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하다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한 번 더 봤지만 역시나 그냥 문제가 어이없이 쉬웠던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논리에 니은자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국어 만점이 아니고 시험장에서 국어를 지배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만은 지켰기 때문에 1등급에 올라올 수 있었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5 수능 6등급, 2017 수능 4등급, 2018 수능 1등급은 기본을 지키라는 선생님의 말씀으로 머릿속을 채운 결과입니다.